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최근 미루어졌던 3월 서울시 교육시험 모의고사가 이번에 4월 24일 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시험마저도 더 연기가 되어졌다면 학사 일정, 입시 일정이 더욱더 불확실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문제는 이 시험이 전년도와 동일한 날짜에 3월 12일 날 시험을 본 게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직접 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본인의 실력을 조금 더 투명하게, 그리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게 집계가 이루어진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시험을 봤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시점도 너무나 늦게 봤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집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본인의 현재 위치에 대한 판단도 사실상 어려워요. 이런 점들이 이번에 시험에서 좀 아쉬운 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는 목적은,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특히 입시가 약간 불확실성이 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3월 초에 본인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현재 공부 상태와 또 지원 가능 대학이나 입시에 대한, 향후 입시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시험 시기가 너무 늦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의 공부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성취 과정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입시가 약간 희망 중심으로, 바램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약간 현실성을 정확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 재수생들에게는, 재수생들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재수생들도 여러 가지 입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사 일정이나 대입의 일정들이 연기가 되어지고, 또 학원의 학습이나 본인의 학습들도 약간 투명성이 없이 불투명하게 약간 불확실성이 내재되어지는 상태로 지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재수생들에게도 뭔가 현실적으로 뚜렷한 공부의 방향과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올해 입시의 특징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내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면, 요번에 봤었던 4월 24일에 봤었던 모의고사의 출제의 경향과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는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국어 영역인데, 전년도에 작년도에 국어 1등급이 82점이었는데 올해가 93점이 1등급으로 추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국어 시험은 상당히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리 가형은 전년도 1등급 컵이 89점, 그 다음에 올해 원점수가 88점, 2등급이 82, 올해 80점이니까 전년도와 유사한 형태의 시험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월 12일에 봐야 되는 시점을 43일 이후인 우리가 4월 24일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시험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 모의고사의 의미는 가장 큰 게,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봤었던 모의고사와 다르게 3학년에 와서 보는 처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현재의 학습 상태와 앞으로의 학업 발전 가능성, 그리고 본인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 이를 통하여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 대한 좀 더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너무나 늦은 시험에 봤고, 그리고 이 시험 자체가 긴장감을 부여할 수 없는 집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삼았었던 긴장감 부여,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한 고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모의고사가 주지 못했던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한 긴장감과 목표의식을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는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가 학습의 성취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모의고사는 우리가 5월 12일 날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를 봐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험을 보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좀 지나고 나면 바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되면 재수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크다는 경쟁력은 결국은 재수생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과 4월 달에 봤었던 모의고사를 4월과 5월에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두 개의 모의고사보다 의미가 상당히 큰 거는 우리가 6월 모의고사가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목표 방향을 정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앞으로의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데 이 학사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은 정말 재수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구나. 왜 불리하면 앞에 있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 대체되면서 학사 일정들이 다 밀리면서 결과적으로 5월에 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가자마자 좀 있다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중간고사 봐야 되지, 5월 12일날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봐야 되지, 6월 18일날 평가원 모의고사 봐야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말 되면 기말고사 봐야 되지. 그리고 여름방학은 불과 7일에서 열흘밖에 되지 않아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수시 원서 접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입시가 촉박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다, 올해 입시는 재수생에게 매우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입시가 재수생에게 과연 얼마나 유리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얼마나 불리한가를 따지면 사실은 얘기는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의 공부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공부 시간이 겨울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개학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대부분 여름방학,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수능까지의 기간으로 하면 약 100일 정도의 공부 시간이었는데 올해는 여름방학의 기간이 좀 짧아지긴 했지만 겨울방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5월 초까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길었어요. 거기다가 수능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수능 시험일까지 생각하면 올해는 한 135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었죠. 물론 공부가 내신 대비도 그렇지만 수능 전에 하는 공부가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많은 시간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얘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 학습 시간은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35시간, 35일 정도 시간이 늘었다는 점은 다른 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재수생이 과연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어떤 의미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시다. 자, 2019년도와 2020년도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수능 응시생의 숫자가 53만 220명이고 2020년도에 48만 4,737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020년도가 전년도보다 약 4만 6천 명 정도 수능생이 줄었고 4만 6천 명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의 경쟁률이 한 0.5대 1 정도 경쟁률이 떨어졌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0.5대 1의 경쟁률은 결국 입시에서 여러 가지 커다란 변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021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수능 응시의 숫자가 전년도만큼 줄어요. 학생 수가 줄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2021학년도는 입시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다.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수능 응시생의 숫자가 많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4만 6천 명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2020에서 21년도로 가면서 약 4만 명 정도 인원이 줄게 되면 0.5대 1의 경쟁률이 줄고 다시 0.5가 또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대학의 정원은 줄어드냐라고 하면 대학의 정원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대학 정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학생 수만 줄어드는 꼴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년도보다 더 낮은 성적에서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2021학년도 입시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자, 그런데 재수생에 보면은 재수생은 2019년도에 24%였는데 2020학년도에
28%로 늘었어요. 물론 숫자도 13만 명에서 13만 6천 명으로 늘기도 했지만 거기에다가 수능 응시생이 줄어들면서 비중은 더 증가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실 점은 재수생이 전체 수험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8% 정도 되구나. 결국은 3분의 2 이상은 뭐라고 봐야 돼요? 한 30% 정도가 재수생으로 보면 되고 70%는 재학생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럼 재수생의 비율은 몇 퍼센트다? 약 30% 정도다. 재학생이 몇 퍼센트다? 70% 정도 된다. 이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재수생들은 언제 시험을 많이 보냐라고 봤더니 전체 2020학년도 수능에서 봤었던 재수생의 숫자가 14만 6,972명인데 9월 평가원에 시험을 본 학생들의 숫자가 78,533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57.34%. 그 다음에 6월에 봤었던 학생의 숫자가 69,784명으로 50.95%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재수생들이 전체가 다 들어오는 시점은 수능이라는 거예요. 6월에 보는 재수생의 숫자가 50%밖에 안 되고 9월이 되어졌을 때 57%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도 상대해보지 못한 학생들을 언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능에서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상시 연습 경기가 엄청나게 막 치열하게 하고 나름대로 실전력 다 갖췄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 결승전에 가서 딱 만나는 게 호날두고 메시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준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 재수생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6월이나 9월에 실제 재수생들이 보는 14만 6,972명이 6월과 9월에 시험을 응시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때 같이 시험을 봤더라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조금 더 본인 자신에 대해서 실력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겠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막 1등급 맞는 거야. 1등급 맞다가 수능 가서 마치 2등급, 3등급 맞는 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6월부터 그냥 2등급, 3등급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뭐가 생기냐면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긴장감이 생기죠. 야, 내가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막 생각을 하는데 6월이나 9월에 가서도 시험에 계속해서 1등급을 맞는 거죠. 그러면 목표 지향점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야, 나 이 정도 갈 수 있어. 라고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수능에 가게 되어지면 시험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점은 뭐냐면 전체 수험생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은 28%밖에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8%의 13만 6천 명이라는 재수생이 수능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6월이나 9월에 가봤자 50%, 57%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6월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실제 수능과 같은 시험, 수능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뤄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의 목표를 조금 더 높게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 120%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수능에서 100%나 95%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자꾸 생각해야지. 요번에 봤었던 3월 모의고사에서 봤더니 나 1등급이야. 나 만점을 맞았어. 라고 해서 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지점은 뭐냐면 재수생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결국 수능이다. 6월이나 9월이 되어도 50에서 57%밖에 재수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수능이라는 가장 어려운 시험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결국 수능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심과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1등급과 2등급 중에서 졸업생과 재수생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자, 2020학년도 수능의 결과를 가지고서 조사를 해보면 자, 수리 가형인 경우에 재학생,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2%. 그러니까 전체 재학생 중에서 1등급과 2등급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9.2.
여기에 반해서 전체 졸업생들 중에서 1등급과 2등급을 마친 학생의 비율이 21.2%예요.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을 맞은 학생의 비율에서 졸업생이 70%, 그 다음에 재학생이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보여지는 점들은 뭐냐면 재수생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수생이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8%. 하지만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몇 퍼센트? 70%. 자, 국어 영역도 마찬가지야. 국어 영역도 보면 1등급과 2등급에서 재학생의 비율이 8.3%인데 1등급과 2등급의 졸업생의 비율이 7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보면 이거는 69%겠습니다. 69%죠. 거의 그러니까 수리 과형이든 국어 영역이든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1등급과 2등급이라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했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1등급과 2등급 이상의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의 의미는 상당히 큰데 거기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수능 응시생은 28%인데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수능에서의 학생들의 비율은 재수생이 70%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재수생들이 얼마나 고3에 비해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지, 고3이라는 현재의 학생들이 재수생을 상대로 수시나 정시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전체 응시생들 중에서 봤더니 전체 응시생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년도 20학년도에 48만 4,747명이었을 때 재학생의 비율이 71.75%였어요. 34만 7,765명이고 졸업생의 숫자가 13만 6,972명, 28.2%죠. 놀랍죠. 그러니까 비율은 28.2%밖에 안 되는 졸업생이 1, 2등급에서는 70%를 차지한다. 전체 비율의 71%를 차지하는 재학생은 1, 2등급에서 30%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정도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해져 있는 공부의 상태가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건 아까 봤었던 표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국어 영역이 전년도에 2020학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참 2019년도에 국어 영역이 매우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졌었고 그랬을 때 2018년도 19년도를 비교했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었을 때 아까 보였었던 것처럼 자 1등급과 2등급 비율에서 2019년도 1등급과 2등급 비율을 봤더니 졸업생은 비율이 71%고 재학생은 29%. 2019년도 1등급을 차지하는 졸업생의 비율이 72%고 재학생의 비율이 2.8%였다. 결국은 1등급, 2등급이었을 71%지만 1등급의 비율로 가게 되어지면 졸업생의 비율이 7.2%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2019년도 국어 영역이 매우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졸업생은 물수능보다 불수능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울수록 강하고 1등급, 2등급에서의 졸업생의 비율보다 1등급에서의 졸업생의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리 가형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해 해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재수생의 전체 비율이 얼마야? 전체 수험정에서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은 28%. 하지만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과 졸업생으로 봤었을 때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에서 71%. 근데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1등급과 2등급에서의 재수생의 비율보다 1등급이었을 때의 재수생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 결국은 재수생들은 불수능에 더 강하다는 거예요.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고 2019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결국 재수생이 수능이 어려울수록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시 합격생들 중에서 그럼 재수생의 비율은 과연 어느 정도 비율이 되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두 개 대학을 비교하는데 2018년, 2017년, 2016년도에 3개년도 통계예요. 정시에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재수생의 비율이 약 60%.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재수생의 비율이 얼마야? 재수생의 비율이 전체 수험생 48만 4천 명 중에서 28%. 그럼 재수생의 비율은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재학생의 비율이 70%가 넘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1등급과 2등급에 있어서 재수생의 비율이 얼마냐를 생각했더니 70%에 도달한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70%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불과 30%밖에 안 되고 28%밖에 되지 않은 재수생이 1등급과 2등급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연세대나 고려대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무지 높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연세대학교 2018년도에 모집 인원이 1,308명이었어요. 정시에서. 이랬었을 때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45명으로 42.67%. 그 다음에 졸업생의 비율이 763명으로 58.34%예요. 고려대인 경우에는 2018년도에 뽑는 인원이 정시에서 811명이었었는데 졸업생의 비율이 64.37%고 재학생의 비율이 35.64%예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60%가 넘는 비율을 연대와 고려대에서 재수생이 합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는 재수생들이 강하다는 거죠. 왜? 1등급과 2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재수생이 70%야. 연대나 고대 합격 비율이 정시에서 60%가 결국은 뭐야? 재수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시보다는 수시 전형에서 결국은 대학을 결정지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재수생의 선발 비율이 2016년도에는 50.04%, 2017년도에는 55.11%, 2018년도에는 58.34%, 2019년도에는 재수생의 비율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세대나 고려대가 마찬가지로 2016, 2017, 2018년도로 가면서 정시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우리가 정시에서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자, 그래서 40%까지 정시 선발을 늘리기로 확정이 되어졌죠. 2014년도까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도 정시에서는 재수생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8%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1, 2등급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연대나 고려대의 합격생의 60%를 결국은 재수생이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해마다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시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더 증가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재학생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재수생을 양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수시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정시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또는 어떤 지역에게, 재수생에게 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누구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입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입시의 변화에 맞춰서 본인이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를 보겠습니다. 5번째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자, 그럼 여기까지 말했었던 점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현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자, 재수생의 비율이 28%야. 재수생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재수생들이 1, 2등급에서 차이하는 비율은 약 70%인데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 재수생 비율이 약 60%가 된다는 점. 이런 점은 다 알아요.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재수생이 정시에 매우 강하다는 거
또는 의대나 치대, 한의대나 서울대 연구대에서 정시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에서 60%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서부터 얘기할 거는 올해는 과연 그럼 어느냐?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재수생들이 고3에 비해서 매우 유리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다. 맞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 재수생에 비해서 다소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정말 불리하구나. 야, 어떻게 재수생이 공부를 너무 잘하네? 또 실제 대학에서 재수생들이 거의 다 뽑히네? 라는 사실을 보면서 불리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거는 다 지나간 얘기고 지금 얘기하자는 건 뭐냐면 그러면 2021학년도는 어떠냐? 자, 최근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2021학년도 입시가 과연 고등학교 3학년에게 불리하냐? 자, 최근에 기사가 되었었던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일정이 연기가 되어지고 모의고사가 연기가 되어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지고 개학이 연기가 되어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72%의 학생들이 재수생보다 대입 정시에 불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코로나19도 힘든데 재수생의 반수생까지 급증하고 있다. 자,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대부분 다 대학 공부를 충실하게 하고 대학에 만족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단 대학에 붙여놓고 재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또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으나 막상 공부해 보니까 또는 대학도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시 한번 공부해야지. 또 올해는 고3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하는데 재수생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수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재수생에게 불리한 거죠. 고3에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재수생한테도 밀려 또 재수생이 늘어나 불리하죠. 재수생보다 정시 불리, 수시 학생부도 걱정 속 타는 고3.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가뜩이나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재수생들에게 밀리는데 여러분들이 개학이 아직 미뤄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5월 초 정도에 만약에 개학을 하게 되어진다면 들어가자마자 5월 평가 모의고사 봐야 돼, 기말고사 봐야 돼, 6월 시험 봐야 돼, 7월에 기말고사로 봐야 돼 등등등 거기다 언제 학생부 기재하고 내신 대비 언제 할 거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정년도에 대학 원서를 썼었던 재수생들의 학생부를 비교하면 작년에 학생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 다 친 학생들의 학생부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보다 좀 더 알차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교육감은 올해 수능서 고3 교육과정 빼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년도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재수생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생부를 빼고 고등학교 1, 2학년도 학생부를 가지고 가자라고 하지만 이건 그의 주장일 뿐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고3 입시의 차질, 그래서 고3 대입 불이익 막을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기사화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내일 다시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하다, 반수행이 늘어나고 있다, 수시에서도 불리하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불리할까 불리하지 않을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 자꾸 강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요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실제 대책이 세워지긴 어려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이러한 점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수생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수생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면 불리해요. 왜? 재수생들은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3월달부터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해도 아까 봤었던 것처럼 재수생들은 유리해.
1, 2등급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70%고 연대고대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60%야. 불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지면 결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재수생들에 비해서 뭔가 이런 불리한 점들을 보완해야 되게 되는 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매우 불리한 거예요.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이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이런 댓글을 올려야 돼. 인터넷에다가. 이러다 고등학교 3학년 다 죽겠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가냐.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등등등의 댓글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결국 대우 유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원래 불리했어. 원래. 아까 봤었던 것처럼 정년도의 통계나 자료를 보게 해준다면 결국은 올해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년도와 확실하게 달라지는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1등급과 2등급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비율이 30%였는데 올해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5%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사 일정의 지연과 모의고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발생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결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리한 점들을 다소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기사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재수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고3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기사의 내용에서 보면 고3 학생들은 재수생에 비해서 입시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온라인 계약으로 중간 기말고사의 정상적인 시행이 어렵고 자율동아리 또는 봉사, 진로 등 학생부에 기록할 때 비교과 활동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계약이 늦어지면서 수능 위기에 정시에 대비할 시간조차 촉박하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시도 불리하고 정시도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제 5월에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또는 6월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시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불리한 점들을 계속 강조하는 기사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 얘기는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다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올해 입시가 재수생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재수생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은 재수생에게 유리한 이런 상황들이 자꾸 강조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제일 유리한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1등급과 2등급에서 70%를 재수생이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쵸? 자, 6번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재수생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올해는. 어떤 이유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재수생과 고3을 비교할 때 얼마나 고3에 비해서 재수생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1학년도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예요. 그걸 통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불리한 수시와 정시에서 입장에 처해져 있다는 것들이 자꾸 기사화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의 요구들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물수능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개학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6월 평가원 시험을 봤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잘 못 볼 가능성이 높죠. 준비할 시간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물수능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유리해, 재수생이 유리해.
사실 재수생은 불리하거든요. 왜? 고등학교 3학년은 흔히 말해서 너 공부하다 안 되면 어떻게? 재수해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수생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재수야. 나 삼수야. 한 번 더 하면 나 군대 가야 돼. 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되게 절박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정시에서 3개의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고3 학생들은 3개의 원서 지원 중에서 3개를 다 상향으로 쓰거나 아니면 2개를 상향을 쓰고서 하나를 안정 지원하게 되어진다면 재수생들은 3개를 다 상향을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왜? 3개를 상향을 쓰면 나는 삼수로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나 2개를 안정적으로 원서를 쓰면서 하나를 가지고 상향을 쓰거나 아니면 3개를 다 안정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수를 해서 성적이 올라도 결국은 원서 지원은 고3 때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물수능이 온다. 물수능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볼게요. 2019년도가 일반적으로 불수능이라고 우리가 했었던 데예요. 불수능. 그렇죠? 2019년도가 불수능이라고 했었던 것은 국어 영역, 국어 1등급의 점수가 원점수가 84점이었죠. 그렇죠? 국어가 매우 어려웠단 말이에요. 특히 국어가 어려운 게 불수능이 되는 이유는 인문계, 자연계 모든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2020학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순위 나영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인문대에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2019년도가 불수능이었는데 불수능이었을 때 수능 만점자의 숫자를 보니까 2019년도에 53만 명이 시험을 받고 수능 만점자의 비율이 9명. 2020년도는 2019년도에 비해서 다소 쉬웠죠. 수능 만점자가 15명, 만점자가 6명이 늘었죠. 재학생에서의 만점자는 2019년도에 4명이고 재수생이 5명이에요. 재수생 비율이 높죠. 2020학년도에는 재학생이 13명, 재생이 2명이에요. 물론 이것이 전체를 말할 수는 없는데 아까 보여주셨던 것도 보면 2019년도였었을 때와 2018년도였었을 때 국어에서의 1등급의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수능의 난이도가 높았었을 때 재수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사실을 아까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불수능이었었을 때 수능의 만점자가 비율이 재수생이 총 9명 중에서 5명이었을 때 수능이 다소 쉬워지게 되어지면 재수생의 비율이 15명 중에서 재수생은 2명, 재학생이 13명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점은 뭐냐면 수능이 쉬워지면 재수생은 매우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불리해진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처럼 만점자의 비율이 재수생의 재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점. 두 번째는 수능이 쉬워진다는 얘기는 학습의 기간이 짧아도 완성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수능의 난이도가 높고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학습 완성 시점이 길어지는 거죠. 공부하는 시기가 길어져야 된다는 것은 재학생에게는 당연히 불리한 거죠. 짧은 기간에도 성취도를 쌓을 수 있다면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거죠. 더군다나 만약에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 되어지는 상황이라면 최근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완화했다 하더라도 의과대학에서 그러면 결국은 재수생들은 수시전형이나 정시전형에서 의대를 목적으로 삼은 학생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재학생의 숫자가 늘어난다. 재학생이 늘어난다. 관계가 없어. 왜? 어차피 재학생이 늘지 줄든 간에 경쟁적으로 봤을 때 재수생이 1등급과 2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재학생이 30%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고3 재학생은 재수생에게 게임이 안 돼. 하지만 재수생이 가장 경계하는 건 바로 뭐냐면 수능의 난이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수능의 난이도가 쉬워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의 실수만으로도 2등급이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수생들에게 불리하고 재학생에 유리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러한 기사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런 계산들이 계속 나오고 고3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다, 수시도 불리하다, 정시도 불리하다, 재수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계속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수능의 난이도는 높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물수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결국은
재수생에게 가장 불리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야 우리가 고3 다 죽었다 이제 고3 너무 불리해. 재수생 정말 재수생이면 할 수 있어. 우리가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최근에 2021학년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재수생들이 유리하다고 자꾸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이 자체가 결국은 재수생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는 재학생에게는 기회가 되고 재수생에게는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도 지금 뭘 해야 돼? 내가 갇혀있는 학원에서 자기의 공부에 파묻혀가지고 현실의 분석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시점을 빨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9월달 가서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6월달까지 내 공부의 목표를 달성해야지 라고 공부의 완성 시점을 좀 더 빨리 가져가면서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파이널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에서 시험에 나오든 간에 어떤 난이도 있은 간에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전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 재수생에게 과연 유리한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수생이 유리하다. 2021학년도 고3이 불리하다. 재수생이 유리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막 입시 전문가들 다 얘기하고 학원 선생님들 맨날 얘기하고 너네 여기 앉아서 열심히 하면 돼. 뭐 학원에서 열심히 하면 뭐 될 수 있어. 올해는 재수생들이 정말 좋은 게 맨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에 재수생이 정말 유리한 해였어요. 재수생이 유리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때. 근데 지금 재수생이 유리하다, 고3이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재수생이 불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재수생들은. 그리고 고3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고3 불리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돼. 막 인터넷 댓글 올려 막 고3 불리하다 죽겠다 막 공부 포기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만 결국은 오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으로 2021학년도가 재수생이 유리한가를 봅시다. 첫 번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 공부 시간이 과연 줄었나? 아까 얘기했죠. 실제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5시간 정도 늘었다. 두 번째, 정시 선발 인원이 늘었나? 재수생이 고3에 비해서 유리하다는 건 이거죠. 정시 비율이 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시 비율이 늘게 되어지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재수생에게 유리하니까. 하지만 올해 정시 비율은 0.3%밖에 안 늘었어요. 그리고 되려 우리가 재수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논술 전형은 3.5%에서 3.2%로 0.3%가 줄었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이화여대나 부산대에서는 의예과에서 논술 전형을 올해부터 선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재수생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정시 선발의 인원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수능은 과연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인가? 수능이 어려워야 재수생의 강점이 있다 그랬죠. 물론 재수생들도 1, 2, 3, 4, 5, 6, 7, 8, 9등급까지 있다고 보면 제가 얘기하는 재수생은 1등급과 2등급.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대학교를 서울의 중위권 이상의 대학이나 의대나 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수능이 어려워야 재학생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수능이 어려워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 예견으로는 수능이 쉬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시도 재수생에게 과연 유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수생에게 유리한 입시라는 점이 강조가 되어지고 재학생에게 불리한 입시가 강조가 되어지면 결국 수시는 재학생. 그쵸? 왜? 재학생이 수능 시험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에 불리하기 때문에 재학생들을 수시에서 어느 정도를 보호해주고 재수생들은 정시가 유리해질 상황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에서 유리하게 되고 수시에서 유리하게 되고 재수생들은 수시 전형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재수생이 수시에서 전년도보다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시에서 전년도보다 재수생에 비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7번째 수시 지원 자격 조건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수능 정시에서 뽑는 비율을 봤더니 정시에서 비율이 20.4%예요. 그렇죠? 2021학년도에 수능에서 뽑는 인원이. 그럼 대부분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결국은 70.6%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79.6%가 되어지는 게 우리가 수시에서 뽑는 인원인데, 자, 그러면 과연 정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재수생이 강세라고 한다면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건 뭐로 가는 거야?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수시. 그럼 수시 전형에서 재수생들과 경쟁을 하는 전형은 뭐냐? 첫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격 조건을 봅시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졸업 예정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요거는 고3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교과 반영 비율이 40% 정도 되어지고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서울대와 다르게 2021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가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수생들도 지원할 수 있고,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학교장 추천을 요구하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지원을 못하고, 연대는 재수생과 고3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졸업 연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한양대는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학생부 교과로. 한국외대 학생부 교과는 졸업 예정자를 2016년 1월 이후에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결국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여기는 재수와 고3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졸업 연도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요즘에는 규제를 철폐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을 대부분 다 없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정시의 원서를 3개를 쓰면서 수시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내가 교과 성적도 안 좋고 활동의 우수성도 없으면 논술 전형, 하지만 논술은 전년도에 비해서 0.4% 줄고 경쟁률도 워낙 높으니까 논술 전형보다는 학종으로 많이 가는 경향들이 많죠.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수생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활동의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전년도에 대부분 대학을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수시 전형에서는 재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을 거고, 그 중에서 재수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게 되어질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러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특히 재수생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바로 뭐 하라는 얘기냐면, 올해는 재수생에게 얘기하면 뭐냐면, 재수생들은 올해 수능이 쉬워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재수생의 경제는 고3이 아니야. 재수생의 경제는 바로 너희 학원 아니면 재수생의 경쟁자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은 결국은 수능을 고득점을 맞아야 되고, 물수능에도 수능의 난이도와 관계가 없이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내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6월까지 수능 조기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은 학생 맞춤형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공부의 성취도를 빨리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원들의 그런 집단식 수업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소모적인 시간 낭비가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면 공부의 완성 시기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월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여유있게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절대로 6월, 7월까지 공부를 끝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3 학생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3 학생들이 정시에서 재수생과 불리한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실제 물수능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고3 학생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고3 학생들.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 고3 학생들이 유념할 점은 바로 뭐냐면, 수시에서 재수생들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물수능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전년도보다 높아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들이
수시 전형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서 조금 더 우대한다는 표현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원서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어떤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폐지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고교 서열화의 완화의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시 전형에서 조금 더 본인의 그 한계폭을 조금 더 넓게 잡으시면서 적극적인 도전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정시에서 불리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 가장 큰 거는 수시에서 올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5월이 되어지지 않고 5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고3 학생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수시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돼. 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3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잘 보기가 매우 어려워. 왜냐하면 지금 뒤쪽에 남아있는 시간들이 학교를 가자마자 5월에 시험을 봐야 되고 6월에 평가원 시험 봐야 되고 중간고사 봐야 되고 기말고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엄청 짧지 수시 원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촉박하잖아. 학교 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올해 대학을 가는 가장 좋은 전략은 결국은 수능 최저 충족하면서 수시 전형에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이 점이 큰 답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입시를 바로 시작하자 이거예요. 지금부터 입시 시작이다. 자,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우리가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4월 24일 시험을 봤지만 이 시험 자체가 정확하게 집계가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문제는 본인의 현재 실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뭘 가지고 있냐면 본인에 대한 희망적이고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될 거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부의 방향성이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입시가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부터 학생 맞춤 대학 입시 로드맵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목표의 지향점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수시에서 기회를 엿볼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신의 현재 학업 능력과 성취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한테 직접 대놓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 이거밖에 안 되니까 대학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너 의대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너 그냥 공대로 바꾸자.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 건들면 안 돼.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인 내가 다니고 있는 과학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학생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하면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힘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결국은 현실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 상태와 앞으로의 성취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 그렇죠? 아주 신랄한 이야기를 통해서 목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잡아 나가야 돼요. 아셨죠? 그런 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학력 지표를 통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3학년의 학교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부의 기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단계별 지원 대학 학과 결정하고 그러면서 지금서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4월 24일 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시험을 봤으나 결국 안 본 거나 다르잖아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현재의 공부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입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아직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모호한 안개 속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단지 되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희망 중심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수치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학생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또 부모님이나 학생이 현실감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이런 점이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기록부, 그리고 3월 달에 봤었던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의 범위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입시의 방향을 잡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특히 어디가 기회다? 수시가 기회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시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정리하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던 점은 올해 모의고사를 처음 봤지만 사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어려웠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고등학교 3학년의 학사 일정들이 개학하고 난 다음에 매우 혼잡한 학사 일정을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서부터 본인의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재수생의 전체 비율이 얼마다? 28%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재수생들은 언제 나타난다? 수능에서 나타난다. 평상시 6월과 9월에서는 50이나 57%의 재수생밖에 못 만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수능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고3은 어떻게 돼? 대패를 하게 되는 거죠. 1등급과 2등급의 학생의 비율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70%야. 그치? 재수생의 비율은 수능 보는 재수생의 비율이 28%밖에 안 되는데 실제 1, 2등급의 비율은 70%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거기에다가 실제 연대나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을 봤더니 결국 약 60% 정도의 학생들이 정시에서 재수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정시에서 재수생을 이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까지 고3과 재수생의 판도였었다. 그런데 2021학년도에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뭐냐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우려하게 되어지는 상황.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재수생보다 매우 불리하다는 상황이에요.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들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재수생이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그게 바로 불수능이 아니라 물수능이라는 거죠. 수능 시험이 쉬웠을 때와 어렸을 때 20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2019년도 수능 만점자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고3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같은 불수능에서는 재수생이 고3보다 유리하다. 결국 불수능에서는 재수생이 유리하고 물수능이었을 때는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오는데, 올해는 수능이 쉬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수능이 쉽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실전력을 배양하는 수능 파이널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완성 시기가 빨리 당겨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6월이나 7월 달까지 공부를 끝내야지 언제 내가 9월, 10월, 11월 달까지 계속 진도를 소화하고 있을 것이냐 이거죠. 아직까지도 내가 수학에 대한 취약한 점이나 국어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을 여전히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이런 물수능에서는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자. 재수생이 고3에 비해서 과연 유리한가? 정시의 학생 선발 비율이 늘었나? 수능이 어려워질 것인가? 그럼 수시에서 재수생이 유리한가? 전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시 전형에서는 재수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원 자격에 있어서는 수시 전형에서 재수생들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전년도와 달리 재학생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현재의 학습에 대한 또는 본인의 현재의 학업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이를 통해서 반드시 로드맵을 잡아야 되고,
이를 통해서 현실인식의 과정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5월달까지 6월달까지 모호한 상태로 계속 지속하시게 되어지면 결국은 올해 입시를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해두고,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야? 교육과정이 바뀌어 학생 수가 증가해 입시가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다 정시 비중이 좀 더 늘어난다는 사실, 이런 점들은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수시에서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되는, 반드시 의대를 가야 되는 상황임을 명심하시고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궁금한 점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